저 271페이지 가로 2번에 뭐예요?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원칙이 A죠.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근데 단독 신청은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 공통 분모를 추려놔 봤어요. 자, 추려놔 봤더니 주로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 써놨을 거예요. 주로 이제 표제부 등기. 우리가 좀 특파술 보내놨죠. 표제부 등기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단독. 이렇게 이제.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등기 진정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진정성 보장.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단독으로 해줄 수 있죠. 봐봐요. 자, 우리가 공동 신청은 뭐예요? 둘이 가니까 어때? 진정성은 확보됐죠. 그런데 A적으로 단점은 뭐예요? 신속성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진정성이 확보되면 뭐예요? 단독으로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 권리자와 의무자 둘 중 한 분이 없을 때. 자, 한 분이면 어떻고 한 사람이면 어때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한 사람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요즘 뭐예요? 사람 쓰지 말고 한 분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래서 한 분입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자, 이거 뭐예요? 이것도 모르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뭐 얼마나 좋은 뜻인데, 그렇죠? 자, 사랑은 뭐예요? 뭘 알아요? 사랑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여기에서 뭐예요? 여기 네모잖아요. 둥글둥글하게 살아라고. 그런 사람을 쉬는 시간에 뭐예요? 자꾸 10번을 해봐요. 사람 그러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오는 사람에서 나왔다라는 거. 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몇 개 이제 자기가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샘플. 자, A가 집이 있다. 깔고 닦아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래요. 멸실 등기는 뭐 읽어봐요. 표제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표제부 등기는 무슨 등기죠? 바로 멸실 등기야. 멸실 등기는 그러면 권리관계 다툼이 없죠. 그러니까 인감 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 자, 진정성이 보장되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수용이죠. 수용. 자, 수용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그때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무슨 진정? 단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등기, 단독, 공동, 단독.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 요거는 그러면 한 90%를 이제 차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자, A가 B한테 1억에 뭐예요? 1억의 전세가를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요 사람이 뭐예요? 요 사람이 요 A집을 사버렸어. 그러면 소유권과 뭐예요?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죠. 그러면 전세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그걸 법률용어로 혼동. 그러니까 이제 홀줄재원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겠죠. 혼동에 의한 말소. 근데 여기에다가 말소를 포인트를 줘야 되고 혼동을 포인트를 줘야 돼. 혼동. 말소를 포인트를 주면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거든. 여기를 보면 공동이고 여기를 봐야 단독 신청이야. 그렇잖아요. 아마 혼동이한 말소는 공동 신청에 의한다. 어때? X. 그쵸? 근데 요 전세권이 사라질 때 의사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몇 자로 빠져요? 187조. 단 처분하려 마라. 등기하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혼동은 법률 규정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전주에 우리가 특파설 꾸려놓은 게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가 있었죠. 멸포, 소공, 홈몰. 여기에서 뭐가 있어요? 포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가 되죠. 그럼 포기라는 것은 법률 행위라서 상대방 있는 없는 그렇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뭐라고 그랬어요? 유죄포 이렇게 해서. 근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만 외우면 되지 바로 이런 것들을 외워요. 뭐라고 써놨어요? 동의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또 뭐예요? 이렇게 외워요.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혼동이한 말소는 그러면 단독 공동이다. 단독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현재 약 85%에서 90%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간 벗어난 게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자, 272페이지 3번. 이게 판결해야 하는 등기. 자, 여기는 지난주에 이제 약간 기초공사만 해놨어요. 판결해야 하는 등기.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그래서 판결해야 하는 등기 별표 3개 놓고요. 자, 그러면 판결해야 하는 등기를 한번 왜 시험에 자주 나온가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 판결은 누가 내려줘요? 법원이.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법원이 내려주니까 무슨 성을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등기 진정성은 보장됐다는 거예요. 정정성은 보장됐지만 뭐예요? 요거 플러스 무슨 역은 있어야 될까요? 바로 강제 집행력이 있어야 돼. 강제 집행력. 자, 그러면 특밭을 잘 꾸려놨는지 봅시다. 우리 학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죠.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 판결문 자체가 강제 집행력이 있는 게 무슨 판결일까요? 이행 판결이잖아. 그러니까 이행은 이행해달라는 거잖아요. 확인 판결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학정 판결 중에서 무슨 판결에 한해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뭐예요?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시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간이 모이면 뭐가 돼요? 그것도 못 외웠어요. 자, 시간이 되고, 시간이 모이면 세월이 되고, 세월이 모이면 기억,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오래 못 가니까 뭐예요? 기억이. 이제 의미는, 그러니까 이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자, 사이비 정교, 뭐예요? 2단. 그래서 속전속결로 2단. 이렇게 이제 숙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판결서를 누가 대줄까요? 성사한 자 대주잖아요. 성사한 등기 권리자, 성사한 등기 권리자, 성사한 등기 의무자 대준다고. 의무자한테. 그러면 요거는 판결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근데 A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요. 좀 이따 A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무슨 판결이 있어요? 학정 판결이죠. 그럼 학정 판결은 몇 종류? 다시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확인 판결, 그 다음에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 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행 판결에 한해서 단독 신청이고요. 확인 판결은 공동 신청,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 돼. 그래서 이행 판결에 한해서 무슨 신청이다? 단독. 확인 판결은 공동, 형성 판결은 공동이 돼. 근데 이 형성 판결에 대표적인 뭐가 있느냐? 가봤더니 읽어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을 봤더니 대표 선서가 이거죠.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해봐요. 봐봐요. 여기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분이 얼마죠? 지분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공유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니까. 근데 A가 5분의 4라고 오게요. 5분의 4, 5분의 1이라고 오게요. 그러면 A는 뭐예요? B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살죠. 그럼 법원에 가서 한 판 붙어. 이게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야. 그럼 요거 봐봐요. 이게 뭘까요? 판결서 좋아요. 옛날에는 내먹으라더니 판결서 좋아요. 자, 판결서에 A 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B 지분도 나오죠. 그럼 판결서에 A 지분, B 지분 다 나오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우리가 이제 시험 빨리 봐야 돼? 천천히 봐야 돼? 빨리 봐야죠. 그러면 봐봐요. 고로, 고로, 공단, 그죠? 공하면 단, 그죠? 자, 공단. 이제 서서히 암기 사유가 이제 발생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풀려고, 빨리 문제를. 이런 것들은 빨리 나오면 빨리 풀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은 A처럼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자, A가 승소하면 얼마만큼? 5분의 4. 패소하면 2분의 1. 그럼 판결서에 A 지분, B 지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패소한 자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패소한 자, 성사한 자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사한 자, 패소한 자 모두 단독 신청이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공인물 분할 판결은 A적 측면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하나 A 거, 여기도 A 거. 요 공인물 분할 판결은 봐봐요. 읽어봐요.
애를 몇 개 가지고 다녀?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막강한 판결이야. 공인물 분할 판결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 개념 하나 더 잡아요. 이제 텃밭을 다 꾸려놨네요. 자, 기판력이라는 개념 하나 잡아놓자고. 기판력. 나중에 써먹어야 되니까. 요거는 영어쟁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좀 암기를 좀 해두라고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게 바로 기판력이라고 그래. 기판력. 자, 그래서 이제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러니까 이걸 하나 외움으로써 용어 정리를 함으로써 어려운 지문들이 다 나중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기판력이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무슨 력? 기판력. 그래서 이 판결의 한 등기가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이렇게 판결의 한 등기는 요 뭐에 네 개를 딱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판결의 한 등기 요거 하나 기판력에 대한 개념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나 해놓고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단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요. 공단 패소한자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니까 이게 딱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놔야 돼. 특팟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한 등기 나왔다. 요 네 가지가 뭐예요? 원리야. 원리.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 기억을.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니까 약간 이해만 되면 기억하기는 아주 쉬워요. 근데 여기에서 반드시 외울 게 하나가 있다.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걸 뭐라고 그래? 기판력. 이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뭐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단 읽어봐요. 공단. 형성 판결 중에 뭐예요? 공인물 분할 판결.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죠. 그러면 공인물 분할 판결은 등기와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공인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놓고 크게. 그래서 여기 판결에 한 등기 신청 나와 있죠. 그래서 기억에 뭐라고 써놨어요? 성산 권리자 의무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쭉 내리니까 디귿을 봐봐요. 디귿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래서 2단 공인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A적으로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나 공인물 분할 판결은 A적으로 무슨 신청? 단독. 그래서 공단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또 하나 생각해 줄 거는 여기 봐봐요. 여기 패소한자를 두 자로 얹으면 얘는 피고야 피고. 그렇죠? 요거는 뭘까요? 원고가 되겠죠. 그럼 원고 피고 뭐에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패소한자 승소한자가 안 나오고 원고 피고가 나오니까 또 무슨 소리냐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원고 피고 뭐예요? 핑고 관계없이 무슨 신청? 단독. 그럼 읽어봐요. 단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거기 선생님, 그러면 이제 책 기판력에 대해서 어디에다 활용을 해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거기 미음을 봐봐요. 미음. 채권자 대의소송 찾았어요? 대의소송 판결. 그럼 한번 자기가 감을 한번 잡아봐요. 어디가 포인트인지. 자, 맨 밑에 미음. 자, 어디를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하여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도 대의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줄잖아요. 알았을 경우 채무자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 밑에다 기판력이라고 써놔요. 채무자한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가 알았다면 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나중에 기판력과 관련돼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판력의 용어의 개념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자 6번으로 한번 가보죠. 6번. 자, 6번에 우리가 확인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특히 몇 번을 기억하냐면 니은을 한번 꼭 기억해 두자. 니은. 자, 니은 찾았어요? 자,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이제 A가 B한테, 요렇게
자,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제 조건 판사로 나와야죠.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직접, 간접, 세입자, 주인, 약자, 강자, 타주, 점유자. 이게 빨리 나올수록 좋아요. 문제를.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요 세입자가 A한테 가서 뭐야 한 계약은 2년을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 몇 년이 남았죠? 1년이 남았죠. 근데 이제 B가 세입자가 A한테 주인한테 가서 울고불고 합니다. 뭐요? 저 전세 보증금, 전세금 어떻게 빼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왜요? 아버님이 이독하셔서 병원비 마련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주인이니까 마음이 착하니까 어때요? 반환해주겠죠. 그러면 그냥 반환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요? 그러면 전세 계약서와 뭐요? 전세 계약서와 뭐가 있어요? 반환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 이제 반환을 해줬으니까. 자, 변제하면 뭘 줘요? 변제. 돈 가는 뭐 줘요? 영수증 주잖아. 그러니까 동시인 관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변제와 채권 정서는 동시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명문 규정이 있는 거. 명문 규정 맨날 미쳐버리네. 그래 전담원이야. 전담원. 자, 그래서 전세권의 말소 등기와 뭐예요? 전세권 반환 의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동시이행 관계. 명문 규정이 있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동시이행 관계가 명문의 규정이라서. 뭐예요?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도 무슨 관계? 동시이행관계. 그래서 요거 동시이행관계에서 명문 규정 전담원 외워두면 참 좋아. 나중에 전담원,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원상 회복 의무. 그래서 전담원 외우면 문제 나중에 칙칙칙칙칙 풀려나가요. 북적 풀려나간다고.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A가 그러면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반환 정서가 있죠. 근데 2년이 지나버려서. 근데 그럼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근데 연락이 없어. 연락이 없어. 그럼 세입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전세 계약서와 반환 정서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뭐 등기소에 혼자 가서 뭐 단독으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거는 괜찮죠. 근데 이제 요 사람이 나쁜 주인이라고 해서 착한 주인도 많지만 나쁜 주인이 있어. 요 사람 뭐 지금 2년 계약을 했어요. 행방불명도 안 되는데 애가 뭐예요? 몰래 전세 계약서 반환 정서를 이조를 해서 몰래 뭐예요? 말소 등기가 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래서 개정이 된 부분이야. 그래서 봐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더라도 절대 이 사람은 전세 계약서와 반환 정서로는 안 돼. 이 사람이 소재 불명하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달려가 공시채고와 재건 판결만 받아서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A가 옛날에 전세건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 A가 두 개가 있었는데 절대 안 돼요. 소재 불명이 되더라도 공시채고와 무슨 판결만 받아서 재건 판결만 받아서 재건 판결이 뭡니까? 그러면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이다? 재건 판결이야. 그럼 그 밑에 이제 줄 한번 꺼봐요. 서재불명, 공시채고를 신청하여 재건 판결을 받아서 무슨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무슨 판결만 있어야 돼? 재건 판결. 아마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자, 전세권자 소재불명으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 정서와 전세금 계약서를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그런 A는 없어졌습니다.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재건 판결, 권리를 박탈하는 판결. 여기 봐봐요. 뭐예요? 10억짜리 수표를 잊어먹었어요. 자,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울고 있는다고 해서 누구한테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10억짜리를 잊어먹었다. 너무 많은가요? 아, 만약에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은 뭐 어디로 가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은행에다 신고해요. 경찰서 은행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또 한 군데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돼. 법원. 법원에 가면 게시판에다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10억짜리 수표 주운 사람들 빨리 신고하세요. 신고하세요. 기간이 지나면 이 10억짜리 수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줘. 그 이후에 유통력을 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현금은
어쩔 수 없어요. 잊어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조치를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사람이 행방불명되나, 뭐야, 수표가 행방불명이 되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 법원. 무슨 판결을 받아? 재검 판결을 받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보시고요. 자, 리얼과 관련돼서 오늘은 리얼을 좀 보강해요. 리얼이 올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 제가 리얼을 올해 찍고 있거든요. 요 리얼이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저기 밑에 이제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워낙 또 일사는 잘하니까. 선생님, 저 못해요. 그러지 말고 잘한다고 생각해.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여기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한번 써봐요. 자, 우리 이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다라는 거야. 말소 기준 권리. 말소 기준 권리는 몇 개예요? 6개. 그 뭐가 있죠? 가압류. 그다음에 건저당권. 그다음에 세 번째 담보 가등기. 그다음에 강제 갱매 개시 결정 등식. 강제 갱매 개시 결정.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 가압류 두 개 해온 거야. 저당권, 건저당 두 개 해온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6개. 아마 말소 기준 권리 요걸 한번 숙지해 두시고요. 그러면 요 네 개를 머릿속에 딱 잡아놓으라고. 잡아놓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중에 뭐예요? 요거 봐봐요. 가처분 등기 있어요, 없어요? 가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압류는 말소 기준 권리니까 등기 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여기를 불러봐요. 뭐라고 써놨죠? 가처분. 가처분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니까 등기 처리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 한번 요 옆에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 후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봅시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맞겠죠. 왜냐면 여기 봐봐요. 자, 가처분 등기는 아직까지 가잖아요. 확정 판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가 항상 포인트네요. 요 부분이 뭐가 들어가도 다 맞네요. 가처분 등기, 소유권, 전세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사례로 이렇게 출제된다고 봐봐요. 자, A가 뭐예요? A가 A집이에요. B라는 사람이 A집에다 가처분 등기를 걸었다고 생각해봐요. 가처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그러면 C한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 B가 뭐 4월 1일 날 가처분을 등기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A가 C한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려서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어요. 몇월 달은 며칠에 넘겨줬느냐? 5월 1일 날 줬다라는 거예요. 5월 1일 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C라는 사람은 어때야 돼? 빌어야 돼, 안 빌어야 돼? 빌어야죠. 뭐라고 빌어야 돼? 비나이다. 제가 늘 비는 게 뭐가 있어요? 비나이다. 우리 형님, 누님 합격해 주시었고, 그래서 약발이 약하면 안 돼요. 현재, 그러면, 요 사람은 뭐, 비나이다. 비 패소 판결 받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빌어먹을. B가 뭐예요? 성소 판결을 받아버렸어. 자, 문제. 언제 성소 판결을 받았느냐? 6월 1일 날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B라는 것은 판결서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판결서를 가지고 뭐요? 요시 등기 처리는 단독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단독 신청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봐봐요. 이 앞에 등기가 처리 안 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가처분 등기. 그러면 요거는 당의 가처분은 뭐예요? 등기가 아니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해 준다고. 직권 말소. 읽어봐요. 직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 사례 문제가 나올 때는 요 4월 1일 기점으로 해서 6월 1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B가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까 판결서 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4월 27일 날 요 A가 뭐예요? A가 D한테 뭐예요? 임대차를 설정해줘서 임차권을 설정해줬다라는 거예요. 대항력까지 등기까지 갖췄어요.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B가 지 아무리 판결서 가지고 있더라도 4월 27일 날 요
임차권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만약에 올해가 어렵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그 지문 봐봐요. 그러면 이 지문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봐봐요. 리얼을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봐봐요.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에 격려된 자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정가는 가처분 채권자는 등기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앞에 뭐예요? 침해된 경우에서만. 전부가 아니라 침해된 경우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에 대해서만? 침해된 경우에만. 그러니까 요거는 등기된 대항력을 갖춘 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말소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전복으로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뭐에 된 경우에만? 침해된 경우에만.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요 당해 가처분은 또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돼. 당해 가처분은 등기관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해 준다는 거. 읽어봐요. 그래서 앞으로 읽어봐요. 당직 앞으로 이렇게 올 거예요. 당직 당해 가처분은 뭐예요?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당직 외우라고 그랬더니 출제원이 또 어떻게 적는가요? 뭐라고 써놨어요? 그 가처분 등기 직권 등 직권 말소야. 그럼 앞으로 이제 당직 거직 이렇게 오면 되겠지 뭐. 그러면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가처분은 읽어봐요.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요 가압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권리?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럼 말소 기준 권리니까 또 애원하는데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봐야죠. 자, 소유권. 자, 여기가 전세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가서 담보권 실행 경매로, 그럼 어디를 기준으로 말소가 돼요? 요걸 기준으로 전부 이거는 말소가 된다라는 거야. 말소가 된다. 이렇게. 근데 요 저당권 앞에 뭐가 있어? 살아남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얘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교진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지웅이한테 잘 배웠을 겁니다. 정지훈 교수한테. 정지훈 교수 뭐 중개사법 아닌가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그러면 요걸 뭐라고 그러느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재주의. 소재주의라는 것은 봐봐요. 여러 제자에다가 여러 권리가 소멸한다 해서 소재주의라는 거래요. 그럼 소재주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수주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유치권. 그죠? 유치권은 인수가 됩니다. 유치권은 뭐가 필수예요? 점유.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가 필수죠. 그러면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랜카드 하나 붙여놔야죠. 유치권 설정 중. 그거 프랜카드가 일종의 뭐다? 점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의미가 되는 겁니다. 유치권 설정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랑 이제 소통할게. 그러면 요게 이제 앞으로 뭐예요? 우리 형님들은 날짜만 나오면 이상해지고 가벌병만 나오면 이상해져.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면 올해 약간 등기법이 약간 어려워진다면 사례 문제가 2개 정도. 자, 나올 만한 게 수용에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가 있고 가등기에서 하나 있어. 그 정도 수준에서는 사례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근데 요 문제는 그냥 1번에다 등기법 1번 문제다 갖다 놔. 제가 또 이야기를 안 하면 저 죽일 놈, 갑상이 죽일 놈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요거만 뭘만 따지면 돼요. 날짜만 따지면 돼. 날짜를 잘 따져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속지 말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를 단독으로 말소 신청한다. 이러면 틀려요. 뭐에 대해서만? 침해된 경우에서는. 그래서 그거 좀 대비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그러면 밑에 자, 밑에 뭐가 있어요? 3번에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네. 자,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는 또 한번 이렇게 세팅을 해요. 머릿속에. 자, 밥상을 차려놔야죠. 자, 원칙은 무슨 신청이죠? 당사자 신청. A적으로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이렇게 거기 밥상을 우리가 차려놨을 겁니다. 원칙.
자, 제3자 회원 신청으로서 첫 번째 뭐예요?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대리인 신청. 그죠? 대리인 신청. 자, 작년에 이제 포괄승계인 등기도 이거 출제가 됐어요. 개념이 출제됐고, 대의신청은 약간 뭐예요?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됐고요. 근데 요거는 대의신청은 바로 출제돼서 그 자체가 2.5점짜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제3자 회원 신청. 그래서 요거는 지문으로 자주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개념을 하나씩 개념을 제가 here 말씀드린 것은 개념은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개념. 그러면 지금 하는 시간에서 암기할 게 있었나요? 뭐가 있었을까요? 말소 기준 관리.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무조건 외워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개념 정도만 숙지하면 돼. 이것도 외우라는 소리도 안 하잖아요. 개념 정도만 숙지하면 돼.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하면 아하 그러면 돼요. 아하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일간심이 여기 여기 뭐야 알 여기 아버님 여기 뭐야 아들. 그래서 아들을 내자로 건치면 부전자전이잖아. 부전자전. 그죠? 부전자전.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 또 돌아가시게 하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예요? 상속 등기가 되네. 그래서 상속 등기.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한번 봐봐요. A가 B한테 매도인, 매수인이죠. 매도인, 매수인. 자, 그러면 요 사람 집을 팔았으니까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혹시 여기 외국인 분 계셔요? 없잖아. 뭐 학원에 가니까 뭐 외국인이 저한테 수업을 하는데 수업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뭐 상장님 저보다 발음이 더 안 좋아요. 상장님 매주인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쵸? 파는 사람 아마 숨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사람이 팔았어, 안 팔았어요? 팔았어. 자, 물건을 넘겨줄 의무는 누가 있어요? A가 있죠. 그래서 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채무자가 되고, 요 사람은 채권자가 돼. 근데 어느 날 불가항력으로 소멸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채무자 이험 부담주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 이험 부담주의는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물건부터 작성을 잘 해줘야 돼. 물건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작성하면 채무자 이험 부담주의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거기 근데 여기 봐봐요. A가 그러면 이전 등기를 못 해줬어요. 잔금도 못 치러줬습니다. 담금도 못 치러줘서. 근데 A가 법률행위를 완성을 못해서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맨날 오면 우리 화이팅 좀 하자고요. 우리 1차 과목 선생님 누가 계셔요? 민법 학교는 화이팅하게 좀 많이 출석도 해주고 뭐요? 많이 격려도 해주고요. 서로 같이 살아가잖아 더불어. 그 다음에 2차 공법 선생님한테 잘해주고 저한테는 안 해줘도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뭐요? 저는 어떻게든지 살아요. 저는 살아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세 분들이 뭐예요? 세 분들이 가로사로 많이 돌아가시거든. 그리고 세법도 좀 잘해주세요. 우리 준호 형이 나이가 제일 많으셔.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많이 수업 참석할 수 있도록 뭐예요?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야, 인강 듣는 것보다 오프라인 듣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해줘야지. 인강 들으니까 뭐 째려보기나 하고 뭐예요? 뭐나 던지기나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뭐 더불어 살아가자고. 더불어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아야 뭐예요? 그 학원도 많이 합격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민법 학교는 뭐예요? 공법 교수님한테 잘해줘요. 지웅이는 어리니까 뭐야 안 해줘도 돼. 그렇죠? 그래서 걔가 알아서 챙길 거예요 아마. 밥 먹으러 가 그럴 거예요. 네. 그래도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A가 돌아가셔서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잘해줘야 돼요. 무사식이 상팔자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해요. A-가 뭐예요? 이게 상속인 등기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당사자는 누가 되죠? 매도인, 매수인. 요 상속인은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는 거야. 제3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봐봐요. 여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등기부상은 누구예요? A죠. 등기부상은. 신청은 자식이 했잖아. 일체, 불일체. 불일치. 원래는 각하해야 돼. 거부 이래야 되는데 살다 보면 애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포괄승계인은 각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또 하나 봐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또 하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가는 게 정상이잖아. 그렇죠? 근데 뭐 그러면 A-가 다이렉트로 등기해줬잖아. 빠져서 안 빠져서? 빠져서 일종의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법의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 특별 규정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27조에 포괄 승계인 등기 이걸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 여기 뭐야? 상속인 등기. 그러니까 우리 이분이 뭐야? 아마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법정 개정해. 그래서 상속인 등기를 뭘로? 포괄 승계인 등기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죠? 예. 그냥 우리끼리만 마음이 통하면 돼요. 또 MB 그러지 말고. 그렇죠? 자,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시험 잠깐은 우리 형님 누님들 나왔어 안 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모의고사에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이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 간만 잡아놓으라고 요약집 가서 딱 정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 인이 하나 더 있어 안 있어? 있어. 그러니까 인공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눈을 꼭 찍어놓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그럼 오늘은 개념만 잡아놔요. 기본세는. 그러면 기억에 가서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는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포괄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포괄승계인이 신청인으로서 등기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포괄승계인. 나머지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개념만 지었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단련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 같아 해달라요. 다르다는 거. 이 정도만. 왜 세상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냥 느껴가는 거. 재밌다. 살다 보니까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 아우 다르더라. 아우 하나 배웠다는 거 희열을 느끼면 돼. 희열을 느껴야 뭐예요? 마약보다 공부가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약은 못 망하잖아. 근데 뭐예요?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자존감을 키워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가 돼달라요. 다르죠? 그럼 써먹어 봅시다. 이거는 단독 공동. 단독 상속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X. 상속인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 그럼 상속인 등기 시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어때? 맞죠? 그러면 상속 등기 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한다. X죠. 의미자가 없죠. 상속인 등기는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때? X. 제공하여야 한다. 여태는 아버지 걸 선계받아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요 정도.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 같아달라. 다르다. 오케이. 자, 오른쪽 가로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에 가니까 무슨 신청이 나오죠? 대의. 대의라는 것은 대신하는 건가요? 대신. 근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그 옆에 한번 써봐요. 이거는 한번 써봐요. 이거는 또 안 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 눈치만 살피는 게 있어요.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자, 그래서 막 볼펜을 쓸까 막 그런 사람이 두 분이 계시네요. 이거는 좀 저희가 이렇게 합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근데 저희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신청. 여기 위에다 줄 서놓고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대의. 왜 채권자가 대의 제3자인가? 그걸 이제 이해를 해봐야죠. 그럼 이때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권자는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잖아. 그럼 오래오래 가는 거 하나 찾아냈네요. 요거는 외우지 말고 눈으로 외우라고. 자, 뭐야? 신청은 누가 있어? 채권자. 그러면 등기 신청은 채권자네. 채권자.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자기가 머릿속에 사례를 한번 들어봐요. 오는 자기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B한테 1억을 부어줬어요. 1억.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 자, 그래서 이제 변제기일이 됐는데 돈을 안 갚아.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뒷조사 해봐야 돼, 안 해봐요? 해봐야죠. 채무자 뒷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또 누구 뒷조사 해봐야 돼? 자, 이거 뒷조사 해봐는데 부정적인 생각인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세요. 아버지도 뒷조사 해봐야 돼. 아버지도 뭐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뒷조사 해봐야 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을 얼마나 남겼는지 다 조사를 해봐야 돼. 아버지가 재산이 5억을 남겨서 부채가 10억이야. 받지 마. 받지 마. 그게 바로 단순 성인이 돼. 한정 성인이 되는 거야. 그럼 5억을 매입 채권자한테 불어줘서 비싼 차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아버지 부채가 10억인데 재산이 5억이야. 단순 성인을 받은 부채까지 전부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뒷조사 해보라는 거지. 어떤 데 한 가면 아버지 뒷조사 해봐. 부정행위. 이걸로 생각한다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상한 사람이. 자 그러면 요 채무자를 뒷조사 해봤더니 누가 있더라. 저 C가 있더라. 이거예요. C비 집한채 하나 있더라. 이렇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 안 나쁘니. 나쁜 놈이죠. 그렇죠? 앞으로 요 채무자는 다 나쁜 놈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지.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A가 뭐의 B걸 대행사에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요 사람은 그러면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의무자.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된 거예요? 이제 써야 되겠네요. 등기 실행은 누구죠? 채무자, 그렇죠. 채무자라는 거네. 근데 여기서 기억해 둘 게 하나가 있어요. 요때 채무자는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잖아, 권리자. 그렇죠. 뭐 여기 그러면 호시탐탐 그러면 뭐예요? 이걸 노리고 있겠죠. 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뭘로서? 등기 권리자로서. 자, 그러면 개념을 아까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등기 권리자 툭 쳐봐요. 뭐가 튀어나올까요? 이익,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채무자가 이익 불이익에 배해서도 채권자는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X.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대의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개념을 완전 끌어붙여보죠.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이럴까 봐요. 자신의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 가면 항상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하고 대리하고 꼭 비교를 해주죠. 채권자 대의 신청은 누구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하는 거야.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해?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야. 본인의 이름으로. 자, 그게 무슨 지? 현명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복대리 시험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복대리란 누가 선임해놨어?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가? 본인의 대리인. 그게 작년 2.5점짜리야.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그러면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그러면 여기 있는 법적 성질은 뭐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 둘이 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공동 신청이네. 혼자 가면 단독 신청.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공동 단독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 사람은 읽어봐요. 뭐예요? 채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 읽어봐요. 제3채무자.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면서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죠.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A가 B한테 1억을 꿔줬어요. 그래서 변제 기일이 되는데 뒷조사를 해봤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건물을 하나 신축했네. 미등기채로 딱 나버렸다라는 거야. 미등기 건물로. 그러니까 뒷조사 해봤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이죠. 이때도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독으로. 그렇죠?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이러면 들려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에서. 자, 나머지는 그러면 이해를 하자고. 이제 이해. 봐봐요. 자, 여기 등기 신청인은 누굴까요? 등기 신청은 읽어봐요.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구죠? 채무자, 일체, 불일치. 제도적이 하나 찾았네요.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는 거. 이게 뭐야?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그러면 여기는 뭐야? 이 사람은 여기 봐봐. 이익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아서. 이익. 그러면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네. 얘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돼. 일체, 불일치하네.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의 제도적 의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청인과 명인이 일체, 불일치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지? 작아. 이거는 진짜. 자, 뭐라고 써놨죠? 영수증. 우리 공시법에서 영수증이 뭘까요? 등기필 정보잖아.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자, 또 영수증을 만들어주면 제가 돈을 갚았으니까 저한테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 영수증이네. 그게 등기필 정보야. 근데 작아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게 등기 완료 통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진짜 영수증에는 비밀번호가 있어. 그러니까 비밀번호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작아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 그게 뭐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인은 일치 불일. 신청인은 누구죠? A. 명인도 누구죠? B. B가 되죠. 일치 불일치. 일치. 이때는 진짜 영수증 만들어줘야 돼. 이게 봐요. 등기 필정보야. 작아 영수증은 등기 완료 통지. 진짜 외울 게 없어요. 이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있겠네. 채권자 대위 신청 시 진짜 영수증을 만들어준다. 어때? X. 그러면 그걸 하나 찾아서 가보죠. 자, 나머지는 내버려둬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뒷장을 넘기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276페이지. 미음이 있네. 미음. 자, 등기 필정보 B를 한번 봐봐요. 미음의 B. 자, 찾았어요? 에, 다시 276페이지 미음의 B. 그렇죠, B. 이제 다 찾았네요. 자, 등기를 완료 후에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등기 대의 채권자가 비대의 채무자에게 작아 영수증 읽어봐요. 등기 완료 통지.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영수증 작아 영수증 하니까 되게 고개를 잘 끄덕끄덕거려. 그러니까 그런데 뭐야? 영수증 그러면 등기 필 정보 그러면 또 몰라. 등기 필 정보가 일종의 무슨 증이에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 제가 물건을 샀으면 저한테 영수증 줘야 되잖아. 그게 진짜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영수증 만들어져.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 필 정보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 의미 하나 잡아 두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봐. 276페이지. 그 그림 밑에 동그라미 2번. 자, 기억이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2.5점짜리네요.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를 형광펜 닦아놔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의 동시 신청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표시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선생님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자. 이해를. 자, 여기 뭐예요? 여기 누가 살아요? 여기 미니얼 교수님이 살고, 여기 뭐예요? 정준호 교수님 살고, 여기 이제 6분이 이제 살고 있고, 뭐 몇 사람이 있네. 자, 그러면 한 분, 두 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10명이 살고 있네요. 근데 여기 지금 다 가구, 다 세대. 현재 상태에서는 뭘까요? 다 가구일까요? 다 세대일까요? 다 가구, 다 가구, 자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예요? 민일 교수님이 우리 독립된 건물로 이제 팝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집합 건물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열분 교수님이 뭐예요? 여기 어디에서 모였어요? 자, 건물 앞에 원탁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명이 모여가지고 집합 건물로 등기합시다. 요건을 갖췄더니 그럽시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미은희 교수님이 손을 들고, 그러면 여기 공시 선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비용도 줄일 겸 우리 공시 선생님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또 막내는 벗어났으니까 다행인 거. 우리 학원에서 막내는 지웅입니다. 그렇죠? 한참.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막내한테 뭐예요? 야, 전화 좀 하고 그러지 그랬더니 내가 꼭 전화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아, 미안해요, 형님. 미안해요. 그래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잘 나가나 보지. 요즘은 바쁘니까 연락도 없고. 그러면 나는 못나서 연락하냐? 그게 다 정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죠. 정이라는 거야. 정이라는 게 정. 그래서 정지웅이잖아. 그렇죠?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제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럼 집합건물 애우라고 그랬잖아.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제 거는 다 개설이 돼요. 제 거는 다 개설이 돼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여기만 개설을 시켜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공통점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대의 신청해 줄 수 있고 동시 신청, 일괄 신청할 수 있어. 여기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더 갖고라고 그런다. 소유권이라고요. 그럼 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동시 신청해 줄 수 없어. 대의도 안 돼. 권리관계니까. 뭐에 대해서만? 표제부. 이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9사람이 있잖아요. 9사람은 그러면 여기까지 개설됐으니까 공통점. 표제부.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만 개설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요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X다 오다. X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요 집합 건물을 모르면 집합 건물을 제가 기초 텃밭을 갈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는 깔아놓은 거라고. 이걸 알아야 요걸 이해를 할 수 있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 집합 건물에서 뭐예요? 어렵게 출제됐는데 요게 2번 지문에 나왔다고. 집합 건물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그게 2번에 2.5점짜리라는 거야. 개별 지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요 표시를 그런 표시를 권리로 건쳐놓으면 X다 오다. X예요. 표시에 대해서만 뭐예요? 대위, 동시,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나머지는 손도 대지 마요. 손도 대지 마. 안 돼도 돼. 저절로 알아져요. 문제 풀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읽어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죠? 대리인. 그러면 거기 밑에 가로 3번 무슨 인이 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그럼 대리인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여기 뭐 읽어봐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잖아.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참게 한번 잡아봐요. 자기가 셀프 체크를 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리란. 대리라는 개념 한번 본인이 한번 해봐요. 대리가 뭐냐? 그랬더니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 기억을 정확하게 해야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본인입니다. B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저 C가 대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리. 여기 뭐예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이게 대리건이잖아. 대리건. 요거는 무슨 행위? 대리행위. 요거는 대리 효과. 대리건에 무슨 관계가 돼? 삼면관계. 그래서 대리건에 트라이라고 그래. 트라이가 뭐예요? 세 개라는 거야. 세 개. 그래서 우리 트라이앵글이 있잖아. 띵띵띵띵 한 거. 두 발을 뭐라 그래? 바이시클이라고 그러죠. 바이. 그렇죠. 오토바이. 그렇죠. 바이. 그래서 뭐요? 엊그제 뭐요? 일요일 날 뭐요? 저쪽 뭐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되게 비싼가 봐. 비싼가 봐요. 약간 건드렸더니 왜 건드리냐?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넘대. 자전거 하나가 미쳤어. 그걸 마루 사가지고 다니는지 몰라. 아, 그 사람은 또 그게 또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아이 너무해. 그렇죠. 너무해요. 아, 그게 10만 원이면 이해돼. 자전거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굴러가면 10만 원도 비싼가요? 예?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천순진에서 믿었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여기 읽어봐요. 대리란. 여기에서 관계수서 찾아놔봐요. 대리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은 자로서 효과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그러니까 애우려고 그러니까 뭐야? 애우려고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고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거는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무슨 대리?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은 자, 수동대리라고 그러죠. 효과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AB. 행위의 당사자는 CB.
행위의 당사자, 효과의 당사자가 일치, 불일치하고 있네. 자,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 본인이 이 집을 3억짜리를 우리가 사달라고 부탁하네. 팔아달라고 이 사람한테 부탁하네. 이게 중개업자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욕심내지 마세요. 이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 가능했어요? 자기 계약. 자기 앞으로는 안 돼. 시어머니 앞으로, 시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그 다음에 딸. 그래서 집이 몇 채? 30채. 그래서 이자 감당이 돼, 안 돼? 안 돼. 어디로 가? 옥상으로. 자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 욕심내지 말고요. 그러면 이게 자기 계약이야. 이게 시세 차익을 6억.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누굴 해요? 본인을 해야죠. 본인을. 그러면 이번엔 상대방이 6억을 사달라고 그래. 쌍방대리네. 그러면 읽어봐. 자쌍이잖아. 자쌍. 그러면 자쌍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안 돼? 되죠. 그럼 124조에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단 채무이행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거나. 그러면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 예외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네. 부득이한 경우야 본인의 허락이야. 본인의 허락. 또 하나는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으로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법무사라고 생각해봐. 법무사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죠. 등기법에서.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등기법에 적용이 없다면 극단적으로 법무사 적용을 없애버리냐는 제도와 같거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법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뭐가 된다? 허용된다. 요거 한번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 거기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277페이지 방주 1번에 있네. 등기 신청이 대리에 있어서 자기계약 상방 대리는 뭐하다? 가능하다. 그거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럼 또 하나는 여기 봐봐요. 대리인의 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 정도 수준에서. 대리는 읽어봐요. 뭐에 한 신청? 제3자의 한 신청이라는 거.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278페이지 제3절 나가있죠. 제3절 278페이지 제3절 찾았어요? 예, 거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쉬었다 갑시다 써놨네요. 진짜 쉬었다 가자고요.